게으르는 성격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그래서 무작정 행동을 고치기 전에 먼저 내가 왜 게으른지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원인을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.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다른 잡다한 일들이 생각나서 그 잡다한 일부터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뭐 하죠? 책상 정리, 책상 서랍 대청소 뭐 이런 걸 하죠. 그리고 괜히 핸드폰에 있는 사진첩 정리 이런 거, 그게 불안해서 그런 거일 수 있어요. 우리는 불안하면 막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딴짓을 하게 돼요. 그러면 이 불안을 가라앉혀야 목표한 일을 끝낼 수 있을 텐데요. 이 불안을 가라앉히기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법과 스트레칭이죠. 제가 전에 스트레스 관리법 신체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. 3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입으로 내뱉고, 그러고 또 몸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몸을 이완시켜주면 실제로 불안감이 순간적으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안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경쟁 상황이에요. 예를 들면 면접, 고시, 입사, 시험 이런 것들을 경쟁 상황이라고 하죠.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에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까 말씀드린 호흡법과 스트레칭 쭉 계속 해주시면서 동시에 남들도 나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세상에 시험이나 면접을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도 지금 나처럼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긴장되어 있어 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불안하거든요. 그럼 할 일을 더 못하게 돼요. 근데 진짜 팩트는 뭐냐면요, 남들도 나랑 똑같이 중요한 일 앞두고 긴장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. 그 사실을 알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일정량의 공부나 또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 게으름의 두 번째 원인은 의욕상실입니다.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. 근데 만사가 귀찮아요. 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. 우리가 흔히 번아웃 증후군일 때 더 그럴 수 있어요. 이럴 때는 나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지? 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일단 쉬어야 돼요. 제가 올린 번아웃 증후군 영상 한번 참고해보세요. 쉬는 게 답입니다. 그리고 또 우울증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도 받아보시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, 고통을 주는 그 사건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. 그런데 혹시 이런 번아웃 증후군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무기력이 학습된 거라면 스트레스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게을러요. 이런 사람은 여기저기서 계속 혼나고 지적당하면서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이 무기력이 학습된 거예요. 이런 분들은 먼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죠. 이 자존감 회복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 업로드한 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. 세 번째로 분노입니다. 내가 정말 하기 싫었는데 시켰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죠. 방 치우기 싫은데 엄마가 시켜서 해야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? 싫어! 라고 말은 못하고 계속 뒤로 미루면서 딴청을 피우죠. 이런 걸 수동공격적 성격이라고 합니다. 직장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. 네, 알겠습니다 하고서 계속 핑계대고 일을 미루다가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나까지 더 화나게 돼요. 그러니 여러분이 현재 어떤 일을 놓고 게으름 피우고 있다면 혹시 내 속에 반항심과 어떤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만약 그렇다면 이 자신의 분노 감정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.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관계라면 친한 친구나 이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감정을 다 털어놓으면서 내 안에 쌓여있던 분노를 흘려보내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은 예민함입니다. 이 작은 소리에도 짜증나고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럼 이 정신이 잘 집중이 되지 않아서 일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실수도 많이 해요. 또 유난히 타인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조금만 어떤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되죠. 이런 예민함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일을 하실 때 주변을 좀 조용하게 하시고 깔끔하게 하시고 특히 휴대폰을 꺼놓거나 신경 쓰이지 않는 곳에 아예 갖다 놓고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좋습니다.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문자 메시지나 뭐 SNS 이런 걸 신경 많이 쓰거든요. 이 예민한 성격 자체를 바꾸는 거는 쉽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 환경을 개선하는 게 좋습니다. 이 예민한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의외로 외로움이
게으름의 원인이 됩니다. 평소에 전혀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조차 게을러지게 만드는 감정이 바로 이 외로움이에요. 그게 참 사람을 생각보다 무기력해지게 만들거든요. 신경 쓰이게 만들고요. 그러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. 이럴 때는요, 한두 명의 믿을 만한 동료나 친구들에게 나의 현재 고민을 이야기해보세요. 뭔 대책이 있는 게 아니어도 그냥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혹시 요즘 들어 외로움을 유난히 많이 느끼는 것 같다 하시면 우울증일지도 모르니까 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. 또 불만은 게으름의 원인이 됩니다. 사람은 자기 삶에 만족할수록 더 열심히 살아요. 하지만 불만이 많으면 게을러집니다. 상황이 진짜 나빠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타고나기를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. 자기가 가진 것에 좋은 것보다 나쁜 부분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죠. 그러면 난 노력해도 안 돼.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. 이런 생각과 함께 게을러지게 돼요. 이런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취 경험을 늘려야 돼요. 내가 잘하는 게 하나쯤은 있어야 불만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. 불만이 많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. 항상 어떤 상황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해줘야 해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내 부탁을 남이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잘하는 것 혹은 나 스스로 이룬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. 또 세상과 타인에 대한 그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삶에 대한 만족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비교적 부지런히 할 수 있습니다. 또 동기가 부족할 때 게을러집니다.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막 무조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 일을 뒤로 미루게 되고 의욕이 사라져요. 동기에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있어요. 이 내적 동기에는 자기 결정성과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돼요. 이건 내가 하기로 결정한 일이야 라는 자기 결정권, 또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하는 자기 효능감,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. 만약에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데 이거 만약에 누가 억지로 시킨 일이고 난 이 일을 할 자신이 없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영상 찍어 올릴 수 있을까요? 아마 엄청 게으름을 피웠을 겁니다. 하지만 이건 내가 결정한 일이고 난 잘할 수 있어. 이런 자기 결정권과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부지런히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 앞으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일하는 것이 게으름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. 그리고 외적 동기가 있습니다. 뭐 돈, 승진, 명예 뭐 이런 것들, 보상이죠. 만약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의욕이 사라지고 게을러지죠. 물론 보상만을 위해서 일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상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어요. 그러니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다면 스스로 보상을 정해두거나 아니면 나에게 일을 맡긴 사람에게 보상을 조건으로 거는 것도 좋습니다. 다음으로 자기 방어로 게을러질 수 있어요. 실패할 게 두려워서 아예 시작하지 못하는 거죠.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속 뭐 게임만 하고 텔레비전 보고 술 마시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보다 더 큰 거예요. 실패의 두려움이 너무 크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사라지고요. 그냥 게을러집니다.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공을 향한 열망이 더 큰 거예요. 그러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. 그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. 그러니 이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의식도 중요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도 꽤 중요한 일입니다.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하는 것, 즉 실패를 자꾸자꾸 경험해보는 노출 기법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. 또 지루하면 게을러질 수 있어요. 혹시 뭐 ADHD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뭔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딴청 피우고 산만해지고 게을러져요. 이럴 때는 꼭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.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활용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하루 종일 수학 공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시간은 수학, 1시간은 사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. 하루 종일 한 가지 종류의 일을 계속하는 건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끝내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일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무한 뒤로 미룰 수 있거든요. 50분까지 딱 끝내겠어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면은 보다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너무 일이 되지 않을 때는 억지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
욕심 조금 버리고 그래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훑어놔도 보는 식으로 대충이라도 일단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다음번에 그 일을 다시 하더라도 이 진입 장벽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목표를 성취하고 나면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. 원래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떤 큰 목표를 이루고 나면 갑자기 이제 나태해지는 거죠. 목표가 있을 땐 부지런하고 그걸 이루고 나면 나태해지고 이런 과정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.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냥 뭐 쉼, 여유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. 문제는 그런 나태한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평생 여유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. 다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. 그 목표는 누가 강압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드는 게 좋겠죠. 이 내적 동기가 중요하니까. 아, 나는 왜 이렇게 게을를까 하고 자책만 하지 마시고 내가 게을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심리적인 원인을 이 영상을 통해 스스로 좀 분석해 보시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웃긴 듯하듯한 상담사 옥다였습니다.